이게 같아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달라. 만약에 다르다고 쳐봐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쳐야 되겠어요? 그렇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고쳐줘야지.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뭐기 때문에. 이거니까. 보통 경계분쟁 발생했다. 옆 땅 주인하고 경계분쟁이 발생했어요. 이게 네 땅이라니까? 아니라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해결하겠어요? 이거 갖고 해결하는 거 이거 갖고. 담이 잘못 쳐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쟁을 해결한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선 이게 경계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359페이지. 자 경계란 필지 359페이지 왔어요. 자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줄 쳐보세요 거기.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줄 쳤어요. 지금 줄 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선이요. 선.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거든. 거기서 말한 지적공부라는 건 지적 도면을 말하는 거야. 도면. 도면에 등록된 선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려가지고 참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직선으로 연결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칠판 봐봅시다.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이 있다고 쳐봐. 둥그렇게 생긴 땅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을 도면에다 그린다고 이렇게 도면에다 그릴 때는요. 이 둥그런 모양을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도면에 등록이 될 때는요. 이렇게 다 직선으로 나오게 돼요. 실제 도면에 그려질 때는 둥그런 모양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방금 한번 봐보세요. 364페이지 한번 다시 봐봐요. 거기 보면 거기 가운데 Y처럼 보이는 거 있어. Y처럼 454 9라고 써진 거 있어.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454번지란 뜻이고 지목이 뭐라고요? 아까 지목 28개 중에 국어라고 있었잖아요. 이 국어를 말해. 국어. 그러면 여러분 국어라는 건 또랑이니까 보통 또랑은 자연 형태로 만들어지면 직선으로 만들어집니까? 꾸불꾸불한가요? 보통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지죠. 물이 흘러가는 거라. 근데 거기 보면 다 지금 어떻게 나와요? 직선으로 반듯하게 나오지. 진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구불되게 만들어진 것을 도면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359페이지에 그 기상경계와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양가로 1번은 됐고요. 양가로 2번만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토지를 도면에다가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소관청이 도면에다가 땅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는 땅이 있어요. 이렇게 된 땅이 있고 요번에 이게 지금 산자락이거든.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로를 만든다. 도로. 그러면 여기는 도로가 되고요. 여기 위쪽은 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냐라는 거지. 어디까지가. 땅을 잘랐을 때는요. 여기 상단부. 여기까지를 도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산자락 잘라갖고 도로 같은 거 만든 거 많이 본 적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 잘라진 부분 상단부까지가 법적으로는 도로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평평한 토지가 이렇게 있어. 평평한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중앙에 구조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 필지가 있고 이쪽 필지가 있는데 이 두 필지를 도면에 등록할 때 경계를 어디로 정하냐.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죠? 이 경계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중앙으로 하면 되겠지. 이 구조물의 중앙.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게 잘 이해할 텐데 언덕이 있어. 언덕. 이렇게 위에 A 땅이 있고 B 땅이 있는데 중간에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언덕은요. 이 사람 소유 땅이겠어요? 이 사람 소유 땅이겠어요? 이 부분이. 누구 소유가 됩니까? A 소유다 그러면 경계를 위로 잡는 거고요. B 소유다 그러면 경계를 아래로 잡는 거거든요. 누구 소유다? B 거예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언덕이 있는 땅들은요. 경계를 아래로 잡아요. 근데 위에 거 그럼 이거하고 이것도 다 높낮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일부러 땅을 잘랐을 때 절토라는 말을 쓰는데 일부러 잘랐을 때예요. 그럴 때는 경계면이 상단부가요. 이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높낮이 타 있는 땅은요. 하단부로 경계를 잡아요.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바닷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바닷가에 보면은 물이 아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 어디까지가 토지라 그랬어요. 어디까지가. 바닷물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부분이라 했잖아요. 그 꽉 찼다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최대 만조위. 이렇게 말해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댐이나 하천 같은 것들도요. 호수 같은 것들도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여름 장마지면 물이 꽉 찼다가 가뭄들은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어디까지를 호수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저수지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수위라고 표현합니다. 최대 만수위. 그걸 최대 만수위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화방조제 같은 거 한번 여기 칠판 좀 봐봅시다. 이게 시화방조제예요. 시화방조제고 오른쪽은 서해 바다고요. 서해 바다고 왼쪽은 시화호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화호는 토지입니까? 토지가 아닙니까?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등록할 때 지목을 뭘로 해요? 호수니까 뭘 하란다 그랬어 이거. 유지라 그래. 유리에 유지라 그래. 근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막 이게 하면서. 그럼 이거 시화 방조제는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 맞죠? 그럼 이거 지목이 뭐예요? 제방이에요. 제방. 그럼 서해 바다는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요. 또는 방조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인위적으로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때 어디까지가 제방이냐? 라고 할 때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 그러거든. 그럼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는 말은요. 여기야.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제방으로 등록하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바다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나 시화 방조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등록할 때 이런 기준으로 등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만금 방조제를 가봤는데 시화 방조제하고는요. 이게 아예 격이 다릅니다. 시화 방조제는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새만금 방조제 가보니까 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엄청 경사로 완만하게 길게 만들어놨어요. 파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겨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여튼 여기 이 제방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제방이 있으면 여기 기준으로 이 바깥쪽 어깨 보면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토지고 토지 아니다. 그게 5번의 뜻이에요. 자, 1번 봐보세요. 박스. 1번에 보니까 도로나 국어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이 절토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러 땅을 자른 거야. 그럴 때는 경계를 어디로 잡으라고요? 상단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연접되는 토지가 높낮이 차이가 없다. 평평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는 구조물의 중앙.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랬거든.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하단부. 이게 이제 언덕 같은 토지라는 거죠. 언덕. 그 다음 네 번째 거. 해면이나 수면에 접한다고 했어요. 물하고 만나고 있는 거. 근데 물이 가만히 있자고 오르락 내리락하잖아요. 최대만 조위, 최대만 수위. 이렇게. 바다랑 만날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만조위라고 그래. 만조위. 근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하천이나 호수랑 만날 때는 뭐라고 그러고요? 만수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5번에 자, 공유수면 매립해가지고 제방을 쌌습니다. 그때 그 제방의 어느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4번하고 5번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4번하고 5번의 공통점? 바다하고 만나는 거지. 그죠? 공통점 둘 다 바다랑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이점은 4번은 자연 상태의 바다고 5번은 인위적으로 뚝을 싼 거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고 다음에 3번은 여러분 이거 3번과 관련된 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 드릴게요. 이것은
자, 칠판 봐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이제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 땅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 건물 있는 땅을 내가 분할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건물이 걸리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안 걸리게 해야 되겠어요. 안 걸리게. 건물이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돼. 그래서 경계 파트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서 경계 부분이 제일 간단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근데 땅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 대부분은 지목 분쟁이나 면적 분쟁이 아니에요. 전부 다 분쟁은 대부분 어디 생기겠습니까?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대신에 그 경계를 만약에 이제 해결한다고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해결한다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 아까 도면에 있는 선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쭉 복습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이 공간정보법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말한다 그랬고 이때 지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기록이다. 이 세 개 단어를 가지고 우리 지적법 전체 목차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먼저 토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토지의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만 되고요. 바다에 잠기지 않는 모든 땅이다. 등록할 때는 필지로 한다. 필지는 단위입니다라고 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한다 그랬는데 이 지적 공부라는 것은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예요. 종류는 크게 대장과 도면이 있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여기에다가 무엇을 등록하느냐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등록한다고 할 때 등록한다는 건 기록한다는 뜻인데 이거 등기랑 비교해야 돼요. 등기에다 기록하는 것은 등기한다 그러는 거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등록한다고 그래. 이거 섞어 써버리면 안 돼요. 등록은 누가 합니까라고 할 때 대한민국 모든 땅은 장관이 등록하지만 구체적인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소관청이 합니다. 대부분의 지적 업무를 소관청이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할 때는 크게 둘로 토지 표시와 소유자로 돼 있는데 주로 토지 표시를 등록하죠. 토지 표시는 6개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근데 어떨 때 등록을 합니까? 라고 등록할 사유. 사유를 보면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야. 이 토지 이동이라는 말 정말 중요한 용어인데 이때 토지라는 말이 땅이란 뜻이 아니라 토지 표시를 말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 이동이에요. 그때 그게 해당하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개가 있지. 분할, 합병, 지목병 이런 것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측량할 일이 있다. 이러면서 제가 지적법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개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아까 우리 책 막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용어의 정의가 나왔거든. 용어의 정의. 제일 먼저 토지가 나왔었지. 토지 나오고 토지는 대한민국 내부 모든 땅이다 이렇게 말했고 바다에 잠기지 않아요. 최대 만조의 기준으로.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하면서 지적소관청, 토지표시, 그다음에 토지의 이동. 그때 지적소관청만 말해보면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게 지적소관청 개념이었어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토지 표시하고 토지 이동은 방금 이거 하면서 했으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한다라고 할 때 등록하는 단위. 필지다. 필지라는 것은 단위라 그랬다고 단위. 이것은 모양, 크기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은 마리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그 마리 기준 생각해 보면은 멸치부터 고래까지 다 한 마리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등록할 때 이걸 아까 봤던 거죠.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장관은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안 해버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주저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원칙은 신청하라 그래요. 근데 신청을 안 해버렸을 때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제 등록사항으로서 지번 들어갔던 거지. 지번은 토지를 등록해놓은 번호예요.
그때 그 집원 붙이는 네 가지 원칙이 있었어. 지적 소관청이 집원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입니다. 그다음에 집원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을 해요. 그 집원은 아랍어자로 쓰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요.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여요. 그 집원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로 표시하고 의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안 써져 있지만 본본의 개념이 짝대기 앞부분만이 아니라 아예 짝대기 없는 집원을 본본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짝대기 뒷부분을 부본이라고 하지만 짝대기 붙어있는 집원 전체를 부본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본본 부본 개념이 두 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사유별로 집원 어떻게 붙이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규 등록 즉 받아 매립해 갖고 새로 등록할 때는 그때는 원래 부본이 원칙이다. 인접 토지의 본본의 부본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 있어.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할 때는 필지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한 필지는 분할된 지번으로 가고 나머지는 본본의 최종 부본 다음 순번으로 부본을 붙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부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합병할 때는 몇 필지를 합병하든 간에 합병의 필지는 항상 한 개예요. 그 한 필지 지번 뭘로 할 거냐라고 할 때 합병 대상 지번 중에 하나 골랐으면 돼. 그때 선순위 지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본본, 부본 섞여 있을 때는 본본 중에 선순위. 이때 말한 본본이라는 것은요. 짝대기 없는 지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책처럼 지적 확정 청량한다는 말이 나와.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지번 붙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원래 있던 지번들 중에 본본만 갖고 붙여요. 그러나 만약에 본본이 모자라 새로 만들어낸 필지보다 부분이 모자랄 때는 그때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만 했어요. 블럭 단위.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붙이고 부본으로 붙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목을 받는데 지목은 그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그 지목을 정하는 28가지가 있는데 기준은 주된 용도입니다. 용도에 따라 정해져 있고 그 지목을 정하는 원칙이 4개가 있어. 지목의 종류는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목 법정주의. 그 필지 하나에는 지목 하나밖에 못 써요. 일필일목의 원칙. 그런데 한 필지가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쓰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게 돼요. 주지목 주정의 원칙. 그 토지가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땐 지목 바꾸지 않아요. 그냥 냅둬.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게 되는데 지목 1번이 전이고요. 28번 잡종지까지 쭉 내용이 나오죠. 이건 생략. 저거 다음 어떻게 하지 걱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목을 지적공부상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씁니다. 근데 지적도 임야도에다 등록할 때는 부호로 써요. 부호는 한 글자만 다 쓰는데 28개 중에서 24개는 머리 글자를 다 쓰고 4개만 차장, 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만 두 번째 걸 따요. 자, 여기까지가 지목이었고 마지막 경계라는 것은 이게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인데 이 지적공부라는 건 지적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정할 때 기준 5개가 있어. 상, 중, 하, 최대, 만조의, 만수의, 바깥쪽 어깨부분이 있는데 자, 절토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상단부.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하단부. 언덕 같은 거. 그 다음에 해면이나 수면에 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최대만 조위, 최대만 수위. 이거.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을 쌌어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 5가지 기준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건축물 있는 땅이 있어. 건축물 있는 땅. 그런 땅을 분할할 때는요. 건축물이 안 걸리게 분할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해. 얘기 나중에 도도공판하고 외우면 돼요. 그것들 간단하게 외울 수 있어. 그래서 원칙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첫날부터 제가 너무 빡세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마음은 이렇지 않았는데 그냥 시작은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수업 다 한 걸로 그냥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면접부터 할게요. 그래서 그 수업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물론 분위기는 오늘부터 조금 좋게. 근데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안내하고 내용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이 방법은 6월 달까지 4월 달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6개월 동안은 내용 설명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하는 것은 기초, 기본, 심화까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건강하게 잘 보냈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